노비가 어찌 하늘의 기계를 만든단 말이냐. 그 말이 들려왔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조각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비가 기계를 만든다니 그 말 자체가 이 나라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관청에 속한 노비였습니다. 제 이름보다 먼저 붙는 말이 늘 하나 있었습니다. 노비. 그것이 제 신분이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자빌로 채워졌습니다. 나무를 나르고 물을 길어 나르고 부서진 물건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물건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면 경첩을 살폈고 두레박이 잘 올라오지 않으면 줄의 각도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는 물건도 제 눈에는 구조가 먼저 보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멈추는지, 왜 부러지는지.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버려진 나무 조각을 모아 작은 도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망가진 물건을 고쳐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때만큼은 제 신분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비가 눈에 띄는 일에 나서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조용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청의 물시계가 고장났습니다. 물이 일정하게 흐르지 않아 시간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관리들이 여러 번 손을 봤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그 구조를 생각했습니다. 물통의 높이와 물이 내려오는 구멍의 크기, 그리고 물의 흐름.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물통의 높이를 조금 바꾸면 흐름이 일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노비가 기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한 관리가 제 말을 듣고 물통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높이를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저는 노비였지만 고장난 물건이 생기면 조용히 저를 부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쳤습니다. 그러던 중 한 관리가 제 손을 오래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손을 그냥 두기에는 아깝다. 그 말이 어디까지 전해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 후 저는 궁으로 불려갔습니다. 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노비가 궁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노비를 궁으로 들이라 하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궁으로 들어오라는 명이 내려왔다는 전갈이었습니다. 관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비가 궁으로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사실은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전하께서는 하늘의 움직임과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백성이 농사를 지으려면 때를 알아야 하고 나라의 일도 정확한 시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기술은 아직 부족했습니다. 물시계는 오차가 잦았고 시간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늘 곁에서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궁에서는 기계를 다루는 재주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청에서 고장난 물시계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궁으로 들어가는 길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돌바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비의 옷을 입고 있었고 제 신분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얼굴을 했습니다. 노비가 궁의 일을 논한다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저는 말을 아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재주보다 조심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이 재주를 부린다 해도 신분이 낮으면 그 재주가 문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궁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망가진 기구 하나가 놓였습니다. 금속과 나무가 함께 쓰인 장치였는데 축이 어긋나 움직임이 끊겨 있었습니다.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고칠 수 있겠느냐?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건방지게 보일 수 있고 못한다고 말하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잠시 살펴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기구를 손에 들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사람보다 물건 앞에서 더 차분해졌습니다. 나무가 다른 자리와 금속이 비틀린 방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축이 맞물리는 각도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는 허락을 구한 뒤 조심스럽게 부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맞물리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끼웠습니다. 잠시 뒤 장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관리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믿는 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기구를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고친 사람이 노비라는 사실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잠시 뒤 저는 전화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를 어떻게 고쳤는지 묻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물의 흐름과 축의 각도, 그리고 다른 방향을 살폈다고. 설명을 마치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배운 적이 있느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글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손으로 익힌 세월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맡은 일을 하며 보고 익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전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일을 맡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궁의 작업장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깎고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물시계 부품과 하늘을 관찰하는 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껏 손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원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재주는 인정하되 신분은 신분이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말을 줄였습니다. 대신 손을 움직였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고 물의 흐름을 다시 계산하고 더 정확한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작은 장치 하나라도 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궁의 작업장에서 시작된 이 일이 훗날 조선의 시간을 바꾸는 기계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계들이 제 삶을 가장 높이 끌어올리는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로 데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물이 스스로 흐르며 시간을 알린다, 그런 기계가 가능하다는 말이냐? 그 질문이 들렸을 때 작업장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앞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그릇과 작은 축, 그리고 맞물린 톱니들이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계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시간을 정확히 아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조금만 어긋나도 백성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 조선의 시간은 대부분 해의 위치나 사람의 감각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물시계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계속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흐르면 시간을 다시 맞춰야 했고 조금만 늦어져도 전체 흐름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계속 지켜보지 않아도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기계를 만들 수 없겠느냐고.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힘만으로 기계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았고 작은 변화에도 금세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궁예 작업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작은 부력이 올라가고 그 힘이 축을 밀어 톱니를 돌리는 구조를 생각했습니다. 그 톱니가 돌아가면 작은 인형이 움직이고 종을 치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조금만 빨라져도 장치가 멈추었고 축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나무 조각과 금속 부품이 바닥에 쌓여갔습니다. 며칠을 고쳐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부 관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일을 벌인다. 그 말이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실패하면 제 재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의 판단까지 의심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다시 계산하고 부력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톱니의 간격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작은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물통에 물이 차오르자 부력이 올라갔고 그 힘이 축을 밀었습니다. 축이 돌아가면서 톱니가 움직였습니다. 그 톱니가 작은 막대를 밀었고 막대 끝에 인형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직 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장치가 이어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그 기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물이 흐르는 힘만으로 기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 뒤로 작업은 조금씩 속도가 붙었습니다. 톱니의 간격을 다시 맞추고 인형이 일정한 때에 움직이도록 연결했습니다. 물이 일정한 높이에 도달하면 막대가 밀리고 그 힘으로 종이 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장치가 바로 작용루였습니다. 완성에 가까워졌을 무렵 전하께서 직접 보러 오셨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장치를 설명드렸습니다. 물이 흐르고 부력이 올라가며 축이 돌아가고 인형이 움직이고 종이 울린다는 순서였습니다. 설명을 마친 뒤 물을 채웠습니다. 작업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작은 인형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작업장 안의 공기를 바꾸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잠시 그 장치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조선의 시간을 바꾸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백성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를 만들 수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판 위에 해의 그림자를 표시하는 앙부일구를 만들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도 그림자만 보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선을 새겼습니다. 또 하늘의 움직임을 살피는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계절의 변화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계들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모두 따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제 신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주는 인정하되 자리는 지나치다. 그 말은 늘 제 주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사람의 말보다 정확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 기계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가장 많은 기계를 만들던 그 시기가 동시에 제 삶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전하의 가마가 부러졌다. 장영실을 당장 불러오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작업장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는 다음 장치의 축을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타신 가마가 망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가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먼 길을 이동하실 때 사용하는 가마는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를 새로 설계하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여러 번 구조를 살폈습니다.
가마를 드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생기는 흔들림을 줄이고 무게를 고르게 나누도록 나무틀과 연결 구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는 몇 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기둥의 균형도 확인했고 연결 부위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길을 가던 중 가마의 한쪽 축이 부러졌습니다. 전학계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사실 자체가 궁 안에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타는 가마가 망가졌다는 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곧바로 책임을 따지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찾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나무가 약했던 것인지, 연결이 느슨했던 것인지, 가마를 들던 사람들이 실수한 것인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한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였습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가마를 만든 자가 누구인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장영실이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물건이 망가졌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손으로 만든 기계들이 궁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경루가 시간을 알리고 있었고 앙부일구는 햇빛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노비 출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노비에게 너무 큰 일을 맡겼다.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신분을 넘는 자리를 주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들은 낮게 깔려 있었지만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직접 듣지 않았지만 궁 안의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불려갔습니다. 가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라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무의 구조와 연결 방식, 그리고 시험했던 과정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내려졌을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궁의 작업장을 떠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기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자경루의 물은 여전히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해시계의 그림자는 햇빛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계들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궁의 문을 나서며 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해시계도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을 더 이상 궁 안에서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제 이름이 기록에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장영실의 기록은 여기서 끝난다. 그 문장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여전히 물이 흐르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고 해시계의 그림자는 햇빛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기계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는 기록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마 사건 이후 저는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관직도 내려놓았고 궁의 작업장도 더 이상 드나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이름은 기록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조선의 실록은 왕과 나라의 일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 안에서 이름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역사 속에서 조용히 밀려났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궁을 떠나던 날의 길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몇 해 전 처음 그 길을 걸어 들어올 때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노비가 궁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다른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궁의 작업장은 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나무를 깎는 소리, 쇠를 두드리는 소리,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 속에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부력이 올라가고 그 힘이 축을 돌리고 톱니가 움직이며 종을 울리는 구조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자격루였습니다. 사람이 계속 지켜보지 않아도 물이 흐르는 힘만으로 시간을 알리는 장치였습니다. 종이 울리면 궁 안의 사람들이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조선의 시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또 다른 일을 맡기셨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도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판 위에 선을 새기고 그 위에 해의 그림자가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앙부일구였습니다.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며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계들을 만들던 시간은 제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물건을 오래 보고 손으로 만지며 익혔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휘어지고 금속이 어디에서 닳는지, 물이 어떤 속도로 흐르는지 그런 것들을 오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노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저는 그 질문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보고 오래 만졌을 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건은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구조가 맞으면 움직이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멈춥니다. 그 원리는 궁 안에서도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궁을 떠난 뒤 제 삶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다시 기술을 만들며 살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살아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제가 만든 기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격루의 물은 계속 떨어졌고 해시계의 그림자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계를 보며 시간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그 기계 덕분에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구조는 오래 남습니다. 해는 매일 떠오르고 물은 같은 방식으로 흐릅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시간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든 기계가 시간을 알리는 순간 그 속에 제 삶의 작은 조각도 함께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